그 6월 3일 이제 이전에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 그 민주당에서 방어가 잘 안 돼서 선고가 될 경우에 아까 오은혜 캐스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벌금이 뭐 80만 원 나온다든지 무죄 취지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이지만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고법에서 100만 원 이하의 무죄 취지의 그런 벌금형이 나오면 이제 검찰이 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검찰은 어떤 기일을 안 지키고 바로 올릴 것이고 대법원은 바로 파기 재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문가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텝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무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근데 무죄 주장을 해서 무죄가 나오는 거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진짜 맞아요. 이게 지금 미친 세상이구나, 이게. 지금 이게 사법부 시스템이 완전히 이게 무너졌어. 역전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피고인이 열심히 주장해가지고 무죄를 끌어내는 게 더 걱정돼, 이제. 무죄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 무죄든 유죄든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5월 26일 전에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면 어차피 7일은 우리한테 보장된 기간이에요. 상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그것조차도 보장이 안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차적으로는 6월 3일 전에 그 선고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일단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무죄든 유죄든. 마찬가지고 무죄가 나왔어. 그래서 검찰이 상고를 해, 빠르게. 막 바로 다음날 빠르게 하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빠르게 아니, 상고장이랑 상고유서를 같이 낼 수 있어요. 다음날 또 기각해버려. 그러니까 다음날 만약에 파기 재판 해버려. 검찰이 상고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바로 이제 상고심에 대한 우리가 상고 그 기각이든 이런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나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법률위원장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아주 촘촘한 그런 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오은혜 캐스터 말씀하신 건 제가 또 답변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원래는 항소심에서 벌금 예를 들어 80만 원이 나오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형이라고 하잖아요. 형을 정하는 것은 항소심의 고유 권한이어서 형이 낮다 높다로 검사가 원래 상고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고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이 미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검사가 모른 척하고 상고하고 또 갑자기 그럼 대법원이 이거 안 돼서 파기 재판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놨어요. 대법원이 저런 무리하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어떤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조의 경험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이게 관행은 이렇고 법은 이렇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져서 그래서 저는 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실 또 저희 이 다시 상고심으로 빨리 올라갈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말씀하시면서 탄핵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난 5월 1일 선고가 이루어진 그 재판 그 과정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요거는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지지자분들께 그건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걱정이면 국민들이 더 걱정인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계속 문자로 빨리 뭐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이 우총에서 얘기할 때 그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안을 다 이미 케이스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또 이제 법조인들 출신의 의원들이 또 이럴 경우는 더 약간 세밀하게 해서 다 대응책을 지금 당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혀 늦지 않게 나이브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전혀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고 각각의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계속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낼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하나 우리 뭐라고죠? 대법관 증언 얘기가 있나요? 그렇네요. 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또 가능하고 또 늘리려는 이유도 이런 상황 때문에 늘리는 걸까요? 지금 법관들의. 대법관 수는 헌법재판관 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헌 사항입니다.
헌법 개정 사항인데요. 대법관 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하느냐? 이번에 대법원 판결 보시면은 쫙 쪼개졌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너무 정치적이더라고요. 윤석열 임명 대법관 10명이 그냥 바로 다 찬성을 했어요. 네. 다수 의견으로. 그래서 이렇게 너무 편향된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견해들을 가진 대법관들. 지금 이 대법관 구성 보면은 서우남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50대 남성. 그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내란범들도 나중에 대법 가면 다 판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다양한 가치를 가진 편향되지 않은 대법관 구성.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사건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이 얘기하면서도 대법관 증원 얘기 나오면 항상 막습니다. 왜? 네. 소수의 대법관으로 자신의 특권들을 유지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저는 대법관 증원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이거는 이번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지난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21대에도 이미 발의된 법률안이 네. 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검찰에 있을 때 사법개혁 관련해서 업무를 한동안 담당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하는데 제가 그 대검에 있을 때가 언제가 굉장히 한 30년 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훨씬 맞아요. 그 전부터 대법관 증원해야 된다라는 아젠다가 있었고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계속 반대를 했죠. 대법원을 늘리지 말고 상고법원을 설치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대법관이 늘어나면 자기들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사실 너무 사건이 많다고 하면서 늘리자는 것도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위상을 떨어뜨린 거는 본인들 스스로 맞습니다. 지금 위상을 자, 완벽하게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14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지 않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걸 하면 위상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주는 것 같아요. 사법, 네. 이런 판사들을 좀 늘리고 네. 사법개혁도 좀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는 이번 대법원 재판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또 이런 지점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판에 대해서는 왜 헌법소원 청구 못하게 하지? 이렇게 무도한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원천적으로 막아놨지? 네. 저는 그래서 일정한 영역에서는 재판 헌법소원 이제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게 헌법을 나중에 개정할 시기에 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돼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도 거의 대법원장 임명하잖아요. 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기 때문에 사실 대법관들이 자기가 대법관 된 걸 굉장히 신세졌다고 생각해요. 네. 대법원장한테. 헌법재판관들이 네, 아니 이게- 대법관 그렇죠 헌법재판관도 그러겠지만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임명이 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런 합의체가 사실은 제가 법사위에서 얘기했지만 대법원장 영향력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청권 이런 것도 하고 아무튼 여기 실시간 댓글로 보니까 대법관 숫자를 몇 명을 할 건지 한번 우리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100명, 300명까지 나오는데 네. 자 그럼 이번